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2월 13일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오늘 새벽에 레인저스와 토트넘 경기 라이브로 안 보신 분들이 승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고요? 정말 경기력이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토트넘이었고, 이날 경기에서 또 존스는 자신의 클래스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밑바닥인지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을 올릴 때 왜 선수들을 비난하는 영상만 올리느냐 라는 댓글이 종종 달리기 시작하는데, 저 원래 칭찬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토트넘이 잘할 때만 하더라도 이 선수가 잘했다, 드라구신도 잘했다, 존슨도 잘했다, 셉세비도 잘했다 라면서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최근 토트넘 경기에서는 칭찬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 빼고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메디슨이 또 오늘 경기에서 경기가 끝난 후에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경기는 토트넘보다 전력이 한참 떨어지는 레인저스와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제가 프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경기에 나온 레인저스의 수비수는 이쪽이 3.4억, 그리고 여기가 10억, 가운데가 55억, 그리고 이 선수가 100억 짜리로 나온 선수단이었는데, 선수들 몸값만 봐도 토트넘이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못 이겼거든요. 이렇게 된 것은 다 엔제 감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엔제 감독의 경질 시나리오가 드디어 공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엔제 감독 경질 가능성도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흥민 선수가 못했다라고 또 손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건 제자르 영상 안 보셔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메인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대로 존슨은 손흥민 선수와 연계 플레이를 받아먹지 못했는데, 그 장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손흥민 선수가 참다 분노가 폭발해 버린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그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메디슨이 오늘 경기에서 혹평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려 보기 전에 오늘 메디슨의 스탯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정확도가 86% 나온 메디슨이었고요. 출전 시간 풀타임, 그리고 기회 창출 2번, 슈팅을 2번 때렸습니다. 근데 한 번은 수비벽에 막혀버렸고, 또 한 번은 요렇게 손흥민 선수한테 제발 한 번만 양보하지, 메디슨은 또 오늘 또 자기가 프리킥을 찼는데 그냥 요렇게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슈팅으로 한번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메디슨은 오픈 찬스에서 슈팅을 한 번도 때리지 못하면서 정말 그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끝난 후에 전 잉글랜드 국대 출신 글렌 호들은 메디슨을 비난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소식은 풋볼 인사이더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은 아직도 토트넘에서 엔제 감독에게 자신을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글렌 호들이 비난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글렌 호들에 따르면 토트넘 미드필더 메디슨은 아직도 감독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선수인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레인저스와 유로파 리그 경기를 앞두고 레인저스 원정을 떠났다. 메디슨은 전반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28세의 메디슨은 이번 시즌 유럽에서 골을 넣은 적이 없지만 토트넘에서 공격 포인트 9개를 기록하면서 훌륭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메디슨의 몇몇 불안정한 경기력으로 인해서 TNT 스포츠의 해설자 데런 플래초와 전 잉글랜드 국대 감독 글렌 호들은 메디슨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데런 플러츠와 글렌 호들은 메디슨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전 잉글랜드 감독 글렌 호들은 메디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메디슨은 엔제 감독의 선발 라인업에 꾸준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디슨은 엔제 감독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라고 글렌 호들은 메디슨이 주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만큼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풋볼 인사이더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토트넘은 중요한 경기를 위해서 스타 선수들이 일관성을 더 보여주어야 한다. 전 레스터 선수 메디슨은 지난 여름 약 4천만 파운드의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메디슨은 토트넘의 미드필더에 흥분을 가져다 주었다. 메디슨은 스쿼드에서 다른 선수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창의성과 기술적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토트넘에서 계속된 부상으로 인해서 기세가 흐트러졌고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메디슨이다. 메디슨은 프리킥, 날카로운 패스, 맨시티 원정 경기에서 2골을 넣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라면서 메디슨이 더 꾸준함을 보여줘야 된다고 코멘트하는 풋볼 인사이드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메디슨은 제가 아까 스탯을 보여드린 대로 2개의 키패스 그리고 2번의 슈팅을 때렸는데 한 번은 수비벽에 막혔고 두 번째 슈팅은 프리킥에서 나온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슈팅에 한계도 없는 메디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레인저스가 사실상 전력이 떨어지는 팀이었고 토트넘 정도의 빅6를 경쟁하는 팀에서 뛰려면 경기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활약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자 메디슨을 전 잉글랜드 국대 출신 감독 글렌 호들이 토트넘의 주전감은 아니라고 비판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셉세베에게 밀려서 이제 확실한 토트넘의 주전이라고 할 수 없는 메디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제 감독이 최근에 위기의 남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엔제 감독의 경질 시나리오가 떠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엔제 감독의 경질 시나리오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엔제 감독의 경질 시나리오는 스퍼스 웹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엔제 감독이 자신의 감독직을 구하기 위해서 몇 경기를 더 해야 하는지 공개가 되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몇 경기 동안 토트넘의 성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엔제 감독은 곧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엔제 감독이 토트넘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을까? 지난 며칠 동안 일부 매체에서는 엔제 감독이 당장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여전히 클럽의 위계와 선수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도를 했다. 사실 클럽이 1월에 엔제 감독에게 필요한 영입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보도들이 나온 것은 엔제 감독이 토트넘에서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1월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엔제 감독이 여전히 토트넘의 지휘를 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이제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라면서 엔제 감독을 지지하고 있다는 여러가지 보도가 나왔지만 엔제 감독은 확실히 감독직을 보장받은 것이 아니다, 경질된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하는 기사였습니다. 이제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엔제 감독의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4개의 토트넘의 게임. 기브미 스포츠에 따르면 토트넘 감독이 지금 당장 해고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엔제 감독의 감독직 경질인가 아닌가의 입장은 검토 중이라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토트넘의 다음 4경기가 클럽의 지도부의 현재 프로젝트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데 중요한 경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에서 레인저스로 떠난 이후에 그 다음 주말 프리미어 리그 사우샘프턴 원정을 떠난다. 그리고 다음 주 중 맨유와 경기가 있고 그리고 다음 주말 리버풀과 경기가 있는 토트넘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토트넘이 상위 4위 싸움을 유지하고 엔제 감독이 레비와 클럽의 의사결정권자들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컵 대회에서 도전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하면서 이제 엔제 감독이 이게 레인저스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공개된 기사거든요. 그래서 레인저스 경기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 사우샘프턴 경기 다음 주 중 맨유 경기 그리고 그 다음 주말 리버풀과 경기 이 4경기가 엔제 감독이 경질될 것인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경기라고 스포츠 웹은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에서 이제 컵 대회에서 우승 가능한가
그리고 카라바오컵에서 우승 가능한가? 그리고 4위 싸움 안에서 꾸준히 할 수 있냐? 4위 싸움, 4위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스포츠 웹이었습니다. 와, 근데 지금 첫 번째 경기죠. 지금 레인저스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풀타임으로 기용하고도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상 엔제 감독의 플랜은 깨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우스햄프턴과 경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맨유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승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와 경기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경기가 이어져 있는데 토트넘은 엔제 감독의 토트넘은 경기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로테이션을 못하기 때문에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리버풀과 경기는 정말 엄청난 위기 속에서 펼쳐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제 감독은 이제 조금 있으면 경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제가 각종 SNS를 다 뒤지는데 이제 오디 바이블이라는 이렇게 확률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엔제 감독이 7일 전에는요, 경질 확률이 9%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레인저스와 비긴 상황에서 엔제 감독의 경질 확률이 20%까지 올라가 버리면서 무려 11%가 증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이번 주말 소튼과 경기에서 엔제 감독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 가능성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엔제 감독이 도대체 언제 경질 당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엔제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준 감독이기 때문에 엔제 감독 밑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두 사람이 같이 우승컵을 드는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근데 엔제 감독이 너무 자신의 양아들 존슨만 밀어주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저도 마음이 떠났고 엔제 감독의 경질이 기다려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엔제 감독의 경질 시나리오가 공개된 가운데 오늘 경기 중에서 손흥민 선수가 존슨의 어떤 능력에 참다 분노가 폭발해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관련 장면도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오늘 경기는 베르너, 존슨, 손흥민의 3톱으로 나온 토트넘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솔랑키를 아껴주려고 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면은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 했던 엔제 감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로 나온 손흥민 선수였는데, 제가 경기가 끝난 후에 리뷰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지만 모든 분들이 제 영상을 다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에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로 나와서 공을 잡고 존슨에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공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전에 해리 케인이라거나 케빈 더 브라이너 또는 퀄리티가 있는 외대 고르, 케빈 대 브라이너 이 정도의 선수라면 손흥민 선수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공간으로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주었을 겁니다. 그러면 골에 근접한 장면이 나왔을 텐데, 존슨 이 녀석은 손흥민 선수를 존경한다고 말은 하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풀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요렇게 방향을 전환을 해서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보지 못했고, 여기 반대 방향에서 들어가고 있는 베르너를 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존슨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를 알 수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상대 수비수가 조직력을 갖추기 전에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상대 수비를 부술 수 있는 연계 플레이를 시도하였는데, 존슨의 시야가 너무 좁아버리면서 첫 번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손흥민 선수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면, 전반 15분 존슨이 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존슨을 뒤로 돌아 들어가면서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존슨은 어떻게 했느냐?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존슨은 요런 식으로 방향을 돌려버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돌아 들어가는 것을 알았다면은 일단은 요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 이렇게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 주었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들어가서 골에 근접한 장면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존슨은 또 그런 넓은 시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서 턴을 했는데 이 수비수에게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이 세컨드 볼로 흘러갔는데 이 슈팅을 메디슨이 그냥 슈팅을 때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수비 맞고 떠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에게 패스를 받지 못해서 뭐 화를 냈다 이런 영상이 있던데 그건 잘못된 영상이고, 어차피 이 상황에서 옵사이드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메디슨에게 화를 낸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한테 화를 냈냐? 여기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는 존슨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네 뒤로 돌아가고 있었잖아, 왜 나한테 패스 안 하냐고 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만큼 존슨은 오늘 손흥민 선수를 참다 분노를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최전방 공격수로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레인저스 수비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솔랑케가 나오겠지 라고 생각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깜짝 중앙 공격수로 나온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초반에 조직력이 갖춰지기 전에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장면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손흥민 선수였는데, 존슨은 패스를 할 줄 몰랐고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시야가 없어버리면서 결국 손흥민 선수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와, 존슨이 너무 짜증이 나는데요. 존슨은 또 항상 저렇게 뭐 자기가 골을 못 넣거나 패스를 주지 않았을 때 이렇게 머리를 부여잡으면서 약간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존슨은 이제 빨리 인스타를 그만해야겠습니다. 존슨이 인스타를 끊었던 당시 7경기에서 7경기 연속골을 넣어버리면서 존슨은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 아무래도 인스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스타 광고가 들어오거든요. 이게 뭐 그 팔로우 수에 따라서 광고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존슨 정도의 팔로우라면은 1000만원에서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존슨의 인스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존슨 인스타 보면은 계속 스토리에 올라오고 게시물도 올라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존슨은 현재 손흥민, 자기가 존경했다고 말하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훈련하면서 자신의 축구 실력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인스타 하면서 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손흥민 선수도 뭐 인스타 많이 해요. 근데 그리고 광고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실력이 되니까 그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축구에 집중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시간에 인스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할 수 있겠는데, 존슨은 이건 뭐 2부 리그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존슨이 다시 인스타를 비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댓글로 한번 진지하게 DM을 날려봐야 되겠네요. 존슨아, 인스타 그만 삭제하고 축구에만 집중하자, 이렇게 말이죠. 여하튼 이번 영상에서는 엔제 감독의 경질 시나리오, 그리고 또 욕을 먹은 메디슨, 그리고 존슨이 손흥민 선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